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배속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마모토는 메이지 유신 이래 새벽 TSMC로 부풀어 오르는 기대, 실리콘 아일랜드 부활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 큐슈가 일본 전체 끌고 간다. 큐슈 경제연합회장 반도체를 크게 역동이라고 소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 모양인데, 일본의 그 큐슈 경제가 경제권이 이 본토의 그 야마구치현 아베의 나발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키나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서부 쪽 그 경제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SMC가 들어오면서 이게 올해 뭐 다시 정상 가동된다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니그룹과 미쓰비시 전기, 썸코, 교세라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큐슈에서 반도체 사업 대형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구마모토 이외에서는 반도체 대기업 룸이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나 산업기계에서 사용되는 파워 반도체의 신공장을 연내에 미야자키현 구니또 미초에 정비한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구마모토의 그 반대초 붐을 메이지 유신까지 들먹이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은 뉴스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도시 지역에서 대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 교통망 유지가 과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일본 전체 전국보다는 웃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반 소비 등도 다른 주요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성장률이 플러스로 보고 있지만은, 주택 투자만큼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플러스 폭이 전년도 3.9%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 그 TSMC 공장의 그 공식 이름은 JSSM이라고, 이거를 제가 구마모토의 그 2023년 6월 달에 개인적인 일로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짓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참 거의 뭐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었던 거, 크레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친미 대 친중, 오늘 대만 총통 선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민아 기자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되는 이날 대선은 선거의 해라 불리는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요국 대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오후 4시에 그 선거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내일쯤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그 대만 전체 인구의 약 2,400만 명 중 20세 이상이 거의 2천만 명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국민당 독재에서 그 민주선거로 총통이 뽑히는 것은 1996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 선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세 당이 나왔는데, 현재 그 집권당인 민주 진보당이 여론전에서는 32%로 2위 국민당보다는
5%가 높게 지금 돼 있는데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민진당이 또 이긴다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력을 봤는데 그 이 학력 칸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명희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들이 주로 우리나라처럼 뭐 검찰 출신 뭐 이런, 또 모르겠어요. 야당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뭐 나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게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친미 대 친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 총선도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한국도 친미 대 친중 싸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아마 그런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장관은 대만 총통 선거 전 자제 요구, 중국 공산당 간부와 회담까지 한 것을 이 워싱턴 시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12일 국무부에서 중국 공산당의 류첸차오 중앙대외연락부장과 회담을 했다. 그래서 민주적 프로세스를 존중해서 군사적 압력 이런 행동들을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4월 한국 총선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나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만 선거에 중국의 무슨 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어, 중국이 한국 선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성균 자살로 촉발된 문화예술인 연대노조 결성.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권에는 악재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의혹의 종합상사 제 표현이 아니고 어, 말을 누가 잘 만들어냈다고요. 비리 의혹의 종합상사 이재명. 피습이 악재냐 자충수냐 의문이 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김경철 우리나라 그 저널리스트의 원고를 그 보도를 했는데 한국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피격 사건이 설마 전개, 동정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100만 표 이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라고 어,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이 본말 전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특검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테러 사건이 다른 쪽으로 일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 한국이 현재는 이념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으로 찢어진 우리 사회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국가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테러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불공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은 굳이 외상센터가 열악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의료기관을 거꾸로 서열화한 거 아니냐. 지방의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이런 거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자신은 그렇게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쇼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의사단체 이 대표와 민주당 고발했다. 그리고 100만 표 이상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지만 피를 지혈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동맥이 아니고 또 마침 또 정맥이라서 만약에 이게 의도된 자작극이었다고 그런다면은 아주 훈련이 잘 된 상황으로 연출을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음모론에 들어간다고 또 공격을 하겠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3일 대만 총통 선거 압력 강화, 한국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젊은 세대에는 폐색감도, 일본의 영향은 데일리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대만에는 친인인도 많아 지난 8년간 총수를 맡아온 차이밍 총통은 일본에서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SNS로 일본어 메시지로 올려와 줬다. 일본의 유사는 즉 대만 유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천만 행의 기부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후 시민들로부터 11억 엔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라고. 국내에서는 거의 뭐 정부에서 4억 뭐 6천만 엔인가를 지원한다는 뉴스가 국내 뉴스 보도는 아니고 이것도 일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한국 언론들은 그런 거를 보도를 안 하죠.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은 객관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 확산되는 폐색감, 중국과의 거리감, 모색 선거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젊은이들이 요즘 대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진짜 솔직히 집 사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못 살아보면은 에이 판을 확 뒤집어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하고 그냥 못 살아도 좋으니까 중국하고 통일이 그냥 되든지 해가지고 그 국민당을 찍을지도 모르죠. 뭐 그런 어,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뉴스로 계속 풀어간 것은 중국이 이번에 뭔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 페이크 뉴스, 그래도 제가 조금 여기에 읽혀요. 왕년에 좀 가닥가나를 좀 자꾸 안 쓰니까 잊어버리지만은, 어쨌든 가짜 뉴스가 횡행했다. 그래서 만약에 민진당이 이긴다면은 중국에서 무력 행사할 거냐? 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터가 또 벌어지는 거죠. 미군 기지에서 개입을 할 거냐? 아,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북한 쪽에서는 대남 조직 개편 적대 정책 결의도에서 표명했다라고 교도통신이 얘기했고 국내 뉴스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일본 뉴스를 보다가 그냥 또 눈에 띄어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대남 창구를 어, 뭐 해왔던 창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직 개편을 다 단행해가지고 어, 이제는 이 대립 관계에 의한 그런 성격으로 아마 이 결의대를 표명한 거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뜻대로 그동안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 협의회,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었던 모양인데 뭐 전부 다 어용이겠죠. 공산당 애들이 만든 거니까. 이런 쪽에서 그 결의대회를 그러니까, 적대 정책에 대한 결의를 이쪽에서도 했다. 이제는 화해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붙는 것밖에 없다. 음, 거기 겁먹을 남한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는
군사 행동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주장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라고 하지? 교도통신인데? 그 일본인데 우리라고 그러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요구해 왔다. 일본도 그렇게 요구했다는 건가? 이게 그 기자가 누군지는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요건 뭐 제가 항상 루틴하게 이제 참고 자료로 맨 뒤에다가 남겨놓는 거를 여기 중간에 좀 가져왔어요. 어, 이게 부산에서 서울을 경유해서 평양을 해서 하는 경제 발전 루트가 있고, 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만금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경유해서 원산, 그다음에 함흥 해가지고 저쪽 나진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런 미래를 희망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네이버 TV에서 목루 부부 방송을 하는 분인데, 영종도에 살고 있는 거로 이제 본인 스스로들도 밝히고, 어쨌든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하는 이에 대해서 쫙 그 근거들을 또 왜 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으면은 또 아니면은 각 구마다 이걸 짓겠다는지 이게 다 이권관계 때문이고, 노조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뭔 노조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권화, 그다음에 그 지방 호적 세력화, 이조로 따지면 매간 매집했던 어, 그런 세력화 해가지고 안전빵으로 이권을 먹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들 아니겠느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구단이 소각장 짓지 않겠다는 후보를 좀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 표현으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란 신성한 소를 만든 야권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한국의 기생충 노조라고 그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 같은 노조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에, 청정한 공기가 배출이 되도록 하는데 유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전국에 그걸 구마다 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런다면은 대한민국이 가스 질식화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에, 그래서 벌써 한 몇 년 전에 대안이라고 나온 게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면 해결이 된다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활 쓰레기를 소각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고 추진하는 것은 야권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한 내용들을 이 갈등 해소도는 올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필요 조건으로 BC는 필요 조건입니다. 국가의 환경 보전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위하여는 쓰레기를 시멘트 업계에서 소각해야 한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시멘트 업계는 고온으로 어, 이 소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시멘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요. 시멘트 업계에서 소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해야 된다. 왜냐? 쓰레기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시멘트 업계가 먹을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편 국가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지방자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어, 그 지자체에서 소각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반드시 소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인 거죠. 이래서 그 소각장 반대와 소각장 찬성이 대립관계에 있는데, 윈윈할 수 있는 거, B도 윈하고 있을 거, C도 윈하고 할 수 있는 거. 제주도 같은 데서는 그 제주도에 소각장 만들어야 되겠죠. 별도의 섬이니까. 그러나 이 한반도 내에 있는 각 지방에서는 중앙 정부가 종합 처리해 가지고 시멘트 업계의 그 생활 쓰레기를 날르는 비용들을 부담해 가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공격적인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졌던 그런 기업들이 폐업도 일어나지만은 어, 이 시멘트 공장들을 공격을 하고 발암물질 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소명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해먹고 부정수급을 해서 결국은 뭐 많이 잘렸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그돼 있는데 잠깐 이름은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에,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식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나온 대로 대립해서도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이 양극단화, 익스트리미제이션이라면 요즘 개인적으로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비유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연대노조를 결성.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인 건데 기자가 제목을 붙인 것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감독 기생충 배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촉구했다. 이기우리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에 대한 조치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금요일에 모였다. 그런데 감독하고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이 영화 제작자 장원석 등등이 만났는데 결국은 이게 왜 모였냐 그러면은 부산국제영화제, 한국감독조합, 한국드라마제작협회 등 29여 개의 길드와 단체가 개별 예술인들과 함께 손잡고 문화예술계 인사 연대 노조를 결성했다 이게요. 이성균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화예술계가 노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약물남용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이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은 노조 종합상사의 나라냐? 원래가 이 문화예술계가 왼쪽이었던 건 알았지만 연예계에서 문정권 때와는 노조가 필요 없을겠지만은 이제 이성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연대 문화예술계 연대 노조까지 영화인들까지 또는 연극 배우까지 노조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대항하겠냐고 그러는 거냐. 의사 노조다, 병원 노조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놓고서 노조를 만드는 건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건지,
그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가불 관계가 사용자하고 피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불분명한데 무조건 노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지 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멘 전역의 미사일 공격, 서방 다국적군 대규모 응징 나섰다. 김지원 기자 조선일보에서 이틀 연속으로 그 영미 합동 작전으로 또 여기서는 서방 다국적군이면은 한국 부대도 들어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예멘을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나토 이사회에서 영국 그 수낙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담소하는 상황을 찍은 것 같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로 주로 그 청년 결혼 출산 관련 부동산 지원 정책 다소 신설, 대출 정비사업 정책 변화도 상당 이렇게 해서 직방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글씨가 물론 작습니다만은 저 같은 그 꼰대 늑다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현실화율 동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저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공시지가 하는데 감가상각 왜 안 해주냐? 그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인정하면서 왜 개인들 그 이 아파트나 개인 공동주택들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하냐? 공시지가가 30년 됐으면은 공시지가가 팍 내려가야지. 뭐 지금 동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시세대로 안 올리겠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는 예의가 돼도 실질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그 이 정부 주도형으로 공시지가를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관련된 그 영향을 미치는 데가 뭐 수십 군데라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처음부터 분양가격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시가평가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 응? 어, 그 처음에 그 분양가격서부터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매년 가격이 내려가야지. 그 30년 돼서 재건축한다며. 그거 허가한다며.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야지.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인정해주고 왜 민간 개인들은 왜 인정 안 하냐 이게요. 저는 그게 불만이다. 자, 여기까지 좀 마치는 거로 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항상 그 참고 자료로 그 붙여놓는 거가 되겠습니다.